드렸고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이 영상을 올리면서 해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여러 개를 던졌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보면은 어디 있을까요? 요거죠. 하나는 요겁니다. 이걸 잠깐 같이 보실게요. 자, 트위터 이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람 질문은 뭐랬냐면 엑스라피드가 이제 렉을 다리를 놓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런데 뒤까지 읽고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멀티플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같은 커런시, 세임 커런시는 이제 같은 피아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달러면 달러 이런 것들. 그리고 싱글 트랜잭션. 그러니까 뭐냐면은 송금을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의 송금을 처리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했듯이 멀티플 익스체인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두 개 이상 쓸 수도 있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잠깐 보고 갑시다. 그림을 보면서. 바로 요 그림이죠. 요 그림입니다. 엑스라피드 그림 이건데요. 이 사람이 질문한 거는 요거죠. 이 그림에서는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나씩밖에 안 그렸는데 가령 들면 요겁니다. 하나 더. 여기는 비트렉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게 될 수 있겠죠. 비트스탬프. 그리고 우리 멕시코로 보낼게요. 오늘날은 멕시코만 지금 오피셜로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셜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한 건 요거예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 보낼 건데 비트렉스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요게 가능하냐 그거예요. 동시에 두 개 해서 이렇게 이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재 리플사의 엑스라피드 약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얘도 약점이 뭐냐면 리퀴디티가 부족할 때 사용이 어렵다는 게 약점이에요. 이거를 뭘 얘기하냐면 디테일하게 더 설명드리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매수 매도를 이제 금융기관들이 테이커의 입장으로서 그거를 가져가서 사고 팔아서 이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목적지까지 그 본인이 보내려는 돈을 목적지에 법정화폐로 바꿔서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약점은 방금 얘기되었다시피 리퀴디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 오더북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주문량. 이게 충분하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또는 너무 얇으면 오더북이 없으면 아예 사용 불가고요. 오더북이 없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비효율적으로 변해요. 우리 빗소를 잠깐 볼까요? 바로 요거죠. 스프레드가 되게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얇죠, 오더북이. 지금 아래 거를 잠깐 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있지만 이 페소 9.51 페소 바이로 걸려있죠. 사겠다고 주문이. 근데 양이 얼마나 됐냐면 6.68개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미국 쪽에서 송금을 할 거예요. 엑스라피드를 통해서. 근데 보내는 양이 지금 여기에 주문 걸려있는 게 여기 계산이 총 돼 있네요. 61페소 그쯤이라고. 근데 만약에 보내려는 그 양이 달러를 페소로 바꿔냈을 때 한 100페소 된다고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해결을 못 보겠죠. 가뜩이나 이 스프레드도 뭉쳐있지 않고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비트렉스의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많이 벌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렉스 오더북을 거기는 이제 매도 주문 걸린 거를 테이커로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사갖고 금융기관 엑스라피드 쓸 때 갖고 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비트렉스는 USD 달러죠. 달러인데 여기를 페소로 바꿔서 여기에다 위치를 시킨다고 했을 때 뭐 한 여기쯤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사갖고 테이커로서 사갖고 지금 빗소 여기 와서 여기 팔려는데 심지어 여기에서 다 팔지도 못해요. 이 가격에. 너무 얇아요, 오더북이. 그럼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그럴수록 이 갭만큼 로스가 발생을 해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엑스라피드를 썼을 때
이런 로스만큼의 더 비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로스만큼 발생한 비율적인 상태와 그냥 기존의 프리펀딩 방식 어느 게 더 저렴한지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선. 그쵸? 이렇게 로스가 발생해도 만약에 엑스라피드가 더 저렴하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기관들이 이걸 쓸 거고요. 근데 이런 갭 때문에 스프레드가 너무 넓어서 갭 때문에 비율이 발생했는데 기존의 세틀먼트가 더 낮다. 물론 얘는 느리겠죠. 뭐 리얼타임일 수도 있겠지만 프리펀딩을 많이 해놓으면 이제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얘가 뭐 한 4시간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거 마저 설명드리고 한번 보고 가죠.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실시간이지만 만약에 이거보다 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코스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유동성, 오더북이 두껍게 차여지고 많은 마켓 메이커가 참여해서 이 스프레드가 좁아져야 돼요. 그럴수록 엑스라피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보죠. 예를 들면은 모니그램 볼까요? 어느 거 볼까요? 뭐 보면 좋을까? 모니그램 볼까요? 보통 이 송금 MTO 업체들이 메인 화면에 테스트가 가능해요. 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얼마 보낼 거면 수수료 얼마고 이게 막 뜨잖아요. 그거 한번 눌러보죠, 같이. 얼마나 이제 수수료 책정되는지. 얘는 안 되게 되놨네. 되네. 샌드 온라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거 받는 거는 멕시코 가죠. 멕시코 못 보내? 와. 위에가 리시버구나. 여기는 멕시코에. 받는 주? 아이씨. 아무데나 찍죠. 멕시코는 모르니까. 로케이션. 이거를 미국으로, 네, 돼있죠, 미국. 캐시 픽업. 계좌 입금으로 하죠. 뭐 옵션도 있어. 산탄데르 통하는 일반 옵션이 있네? 근데 우리 좀 몇 개 비교해보죠. 얘로 해보고, 방코머라는 데는 뭐 멕시코의 FI인가요? 금융기관인가? 뭔지 모르겠네. 트라이얼 해보죠. $1000 보내면 얼마나 될까요? $10 먹어요. 피로, 트랜스퍼 피로. 네, 많이 먹죠, 피. 얼마나 걸려? 근데 걸리는 시간은 안 나오네요. 재밌네. 자, 지금 방코머라는 데 통해서 했을 때 그렇고 하나 더 보죠. 산탄데르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못 참아서 산탄데르 하나만 볼게요. 뭐 피에서 차이가 나는지. 지금 엑스커런트 쓰고 있잖아요, 산탄데르를.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한번 보고 가죠, 우리. 계좌 입금. 산탄데르. 마찬가지로 $1000. 가자. 똑같네. 뭐 다를 게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송금업체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돈을 얼마만큼 보낼 때 이런 식으로 트라이얼이 다 가능해요, 데모로. 뭐 제가 본 거는 막 얼마나 걸린다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얼마 걸린다는 안 나오고 그냥 피만 나오네요. 피를 어느 정도 줘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10,000원이 좀 넘죠. $10에 가까우니까. 근데 아까 같이 이제 엑스라피드가 만약에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으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럼 비율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 로스 생기는 게 더 그래도 코스트가 저렴하냐. 그리고 오늘날에 지금 보이는 송금 방식, 프리펀딩 이용하는 송금 방식 지금 $10 정도 피가 되는데 이게 더 저렴하냐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켓메이커들 많이 참여해서 이거를 좁혀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좀 관건입니다. 엑스라피드의 성공 키워드는 바로 유동성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오더북이 이 주문량이 늘어나고 스프레드가 다운되는 거. 서로 경쟁적이 되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좁혀 올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그게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엑스라피드의 성공의 키워드는 바로 유동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왜 아까 지금까지 이 설명을 왜
했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은 아까 이 질문과 관련됐기 때문인데요. 자, 다시 가보죠. 질문을 되새김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질문한 건 그거죠. 싱글 트랜잭션은 바로 하나의 송금입니다. 하나의 송금에 대해서 같은 커런시, 그러니까 USD 달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2개 이상의 거래소를 쓸 수 있냐, 엑스라피드가. 근데 yes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보시죠? yes. 보이시죠? 그렇다라고 답변했어요. 엑스라피드는 이걸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will이 붙어갖고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미래인지 곧인지 현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약간 이럴 때 will은 꼭 미래만을 의미하진 않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정도의 한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아무튼 멀티플 익스체인지 활용이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A씨가.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그림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비트렉스 비트스탬프 이게 가능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그래서 여기가 비스 오면은 넘기고 멕시코로 가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왜 도대체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보셨겠지만 엑스라피드의 성공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충분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엑스라피드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으면 엑스라피드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아까 보시는 오더북 그리고 스프레드 매수와 매도의 그 갭 이게 최대한 좁혀질수록 얘의 코스트 세이빙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바로 핵심 키워드예요. 성공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고 필요한 건데 2개 이상의 거래소를 쓸 수 있다는 뭘 의미하냐면 오더북이 2배가 되는 거죠. 대충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비트렉스의 이제 오더북과 비트스탬프를 동시에 쓰게 되면은 얘네 각각의 지금 시장에 걸려있는 오더북 있잖아요. 그거를 합쳐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예를 든 거 빗소 같은 거 화면을 보셔서 알지만 오더북이 되게 좁아요. 되게 얇단 말이에요. 근데 멀티플 익스체인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오더북을 2배로 뻥튀기 할 수 있어요. 얘네 합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애쉬가 답변을 했습니다. 오피셜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확실히 엑스라피드의 성공 키워드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뭐 패스파인딩이라던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멀티플 익스체인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어느 정도 대비를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대비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컨펌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다는 거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약간 놀란 부분인데 아까 지금 이 비즈니스 2단계 모델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애쉬가 답변 준 2번째가 바로 이 2단계 모델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질문을 하나 더 했는데 뒤엔 XBR 질문이에요. if 만약이에요. XBR가 used to send XIP를 타겟 익스체인지에 보낸다. but 타겟 FI 금융기관은 그냥 홀드를 한다는 거죠.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표현하면 그거예요. 지금 머큐리 FX로 설명을 했잖아요. 애쉬가. 이 사람 질문은 뭐냐면은 얘가 XRP를 던져줘요. 근데 받는 쪽에서 나 그냥 XRP로 가질래. 법정화폐로 바꾸지 마. 이랬을 때 역시 엑스라피드라고 부를 수 있냐고 질문했어요. 이런 방식의 송금도 엑스라피드라고 할 수 있느냐, 여전히 엑스라피드라고 콜하느냐,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자, 애쉬의 답변을 같이 봅시다. 써있죠? as long as one side. 그러니까 한쪽이 뭐뭐 하는 한인데 뭐뭐 하는 한이 뭔지 볼게요. want. 그러니까 원한다는 거죠. 피아트 커런시.
그러니까 이제 법정화폐 얘기한 거죠. 예를 들어놨죠. US 달러, 멕시코 페소, 그리고 ETC는 기타 등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 등등의 피아트 커런시를 원한다면 원하는 한 이거는 엑스라피드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과 똑같아요. 지금 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송금을 보내는 쪽이 XRP를 직접 보유하다가 보내요. 들고 있는 거를 보내요. 그러면 받는 쪽, 이 애쉬의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해상도 올라가세요. 해상도 올라갔다.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설명은 뭐냐면 요게 잘리는 거예요. 지금 애쉬가 답변 준 거 예를 들자면 이 그림 잘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큐리백스가 XRP 직접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빗을 던져요. 던져서 여기에서 페소로 바꿔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전달이 됩니다. 페소로 바뀌어서 이 단계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엑스라피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질문 답변 전제는 뭐냐면은 이 엑스라피드 솔루션 자체가 그냥 금융기관이 XRP를 직접 홀드, 그러니까 보내는 쪽이 홀드하던지 받는 쪽이 직접 그냥 XRP로 받아내던지 여기에 대해 이미 고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좀 공식으로 컨펌해 준 게 좀 놀라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2단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미 고려를 하고 있었고, 한쪽이 XRP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다른 쪽은 이제 피아트를 원할 때 역시 그 방식도 엑스라피드라고 부를 수 있다고 컨펌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라피드 솔루션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던 솔루션은 양쪽 다 그냥 법정화폐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낼 때 XRP 레저를 이용하는데 잠깐만 샀다 파는 거예요. 그냥 3초간 사갖고 3초간 보내고요. 그리고 받는 쪽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즉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법정화폐를 교환해내서 그냥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존에. 근데 이 질문 통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XRP 홀드. 질문자는 이제 받는 쪽이 그냥 XRP,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예요. 여기 던졌는데 그냥 이거를 페소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이거 받고 싶어, 직접 받고 싶어 해서 받았을 때 이런 방식의 송금도 역시 엑스라피드라고 부를 수 있느냐 했는데, 만약에 이런 방식을 엑스라피드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 애쉬는 그 답변했겠죠. No, 엑스라피드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XRP를 직접 던지는 형태, 홀드하는 형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쉬가 답변을 이렇게 했죠. 한쪽이 피아트를 원하는 이상 여전히 그거는 엑스라피드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상당히 간접적인 답변인데, 이 답변을 하려면 지금 전제가 이런 것들이 깔려야 되죠. 한쪽이 XRP를 홀딩을 해야 돼요, 직접. 그 모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애쉬도. 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이 리플사 엑스라피드 솔루션에도 그 금융기관이 직접 XRP를 보유해서 송금하는 거에 대해 고려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솔루션 자체에. 그래서 이런 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답변을 통해서 좀 약간 놀랐는데요. 일단은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한 거는 ILP를 통해서 그 그림을 또 보여드려야겠네요. 스테반 토마스. 요 그림이 적당하려나? 요 그림 보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ILP인데 요 부분 있죠? 회색으로 된 부분. 회색으로 된 부분 아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네. 가운데에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ILP 커넥터예요. 이 존재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XRP를 또는 다른 것도 돼요. 오늘날에는 아직 2덕까지밖에 안 되는데 더 추가한다고 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뭔가 이 디지털 에셋 갖고 브릿지를 해주는 거예요. 돈을 얘가 만약에 $100를 보낸다.
IRP 통해서 우리가 브릿지가 돼서 만약 XRP를 취급하고 있으면은 $100만큼의 XRP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이제 보내려는 사람한테 받아내는 거죠. 약간의 수수료를 첨가해서요. 그러면서 커넥터는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그냥 설명드리는 김에 잠깐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데이비드 슈왈츠 바로 스낵맨이 최근에 트위터 통해서 얘기한 거는 2단계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되면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를 할 텐데 이때 직접 보유하면서 XRP 갖다 송금을 하게 되면은 IRP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곧 뭘 의미하냐면 IRP 기반으로 만든 바로 금융의 전용 솔루션, 리플렛 멤버의 전용 페이먼트 이 시스템, 엑스커런트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애쉬가 얘기한 거는 이제 또 엑스라피드도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가 돼 있다는 걸 얘기했죠. 조건이 하나 달려있지만 한쪽이 피아트여야 된다는 거. 근데 다른 한쪽이 그냥 XRP를 직접 보유하다가 던지는 것이든지 아니면 XRP 형태로 받아내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리플사의 솔루션들이 지금 2단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게 엿보인다는 거죠. 이 시점에 대해서는 스낵맨이 언제라고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답변했어요. 공식적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내년 상반기에 2단계 모델 갈 수 있을지 내년 하반기일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누가 질문을 했거든요. 모른다. 신이 아닌 이상은 모르겠죠. 데이비드 슈왈츠도 1단계가 완성이 돼야 2단계 넘어갈 테니까요. 근데 적어도 시점은 이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는 리플사 비즈니스 설계 자체가 되게 촘촘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솔루션이 1단계를 향해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2단계까지 솔루션들이 지원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리플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엑스커런트만 해도 산탄데르나 이런 주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엑스커런트 한 2, 3년 돌려왔죠, 걔네들하고. 그리고 그거 2, 3년 동안 열심히 비비작거리다가 작년 이제 한 8월, 9월 그쯤 돼갖고 엑스라피드 존재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엑스라피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지난달에 바로 10월 초쯤에 스웰 때 그때 이제 엑스라피드 커머셜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엑스라피드도 마라톤을 시작을 했죠. 막 열심히 뛰고 있죠. 막 이제 쓸 거야 하고. 자,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아마 자연스러운 물음이 언제쯤 그 마라톤 완주를 하나요? 이거일 텐데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리플사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뭐 답변이 어려운 내용이고 예측하기도 힘든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리플사 비즈니스가 설계를 잘 했고 현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최근 소식에서. 그 부분에 대해 관련된 얘기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